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권력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돼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이던 기초노인연금 등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야당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며 김연아 선수를 끌어들여 야당을 비난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기 목사의 하루 일당이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4%대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고 투자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말까지 800여 개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1년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라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추이를 봐도 대체로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권력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돼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이던 기초노인연금 등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과 전월세 대책 등 민생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책도 분명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소통은 배제되고 불통으로 가득 찬 일방적 담화로 또다시 국민의 실망만 가져오는 일이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칭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도 논평을 통해서 신뢰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할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의 1년은 한마디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정치는 공약 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돼 예산안 늑장 처리와 법안 처리 소홀 등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민생은 양극화 심화와 전세 대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이 입증하듯 무능으로 흘려보낸 1년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야당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며 김연아 선수를 끌어들여 야당을 비난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빙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부하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대선 불복의 이유를 내걸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김연아 선수가 편파 판정 때문에 금메달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불법 대선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논리적 역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한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이라며 김연아 선수가 불공정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지만 대범하게 수용한 것처럼 지난 대선도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 선거로 당선됐지만 민주당이 이를 통크게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 최고위원이 우회적으로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이라면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 최고위원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이 다른 새누리당 지도부들의 핍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서울 노원을 구로갑, 동작갑 조직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지만 당내 반발이 무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의 낙하산 조직위원장 임명이라며 당 지도부가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 지역 당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시당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연고의 무자격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홍문종 사무총장을 겨냥해 중앙당의 독단과 전횡의 중심에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있다며 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사무총장이 6.4 지방선거의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사람 심기 등 권력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당의 독단과 전횡의 중심엔 중앙당 조직강화 특위 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있다. 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사무총장이 6.4 지방선거의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사람 심기 등 권력 확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이제 결코 두고만 볼 수 없다. 1년째 사고 당일배로 있는 서울 중구만 하더라도 시급하게 조직위원장 보완이 필요한 터인데 배려 시급한 당협은 조직위원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가 늘어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 인상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공기업 부채를 국민지갑 열어서 갚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수자원공사는 드디어 물값 인상 카드를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수자원공사의 부채의 한 90% 이상이 대개 이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금과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2014년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를 정부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를 갚아주는 겁니다. 이자 갚는 데만 3천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의사결정인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항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책임들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기 목사의 하루 일당이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피고인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조용기 목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고 내용으로 볼 때 조 목사의 일당은 500만 원인 셈인데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에게 선고된 벌금을 환산한 일당보다 100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그제 설교에 나와서 교인들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함을 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가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 상봉 행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2차 상봉에 참가한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은 오늘 오전 9시 금강산 호텔에서 1시간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측 가족은 오후 1시쯤 금강산을 출발해 오후 4시 30분 강원도 속초로 돌아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기간인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북한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3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젯밤 10시 56분부터 연평도 서방 23km 해상에서 북한군 경비정 한 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따라 새벽 2시 25분쯤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북측의 NLL 침범 형태는 훈련 또는 검열 일환으로 보인다며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닷새째 날아오르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너댓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세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를 비롯해 전국이 9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